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융 멘토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종목에 대한 내용 쉽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기업은 한양증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낯서실 수 있는 증권사인데요. 그래서 한때는 은둔의 증권사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최대 주주가 말 그대로 한양대인 증권사인데요. 알고 보면 상당한 고배당주로 매력이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매력이 있고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오늘 시간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추적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양증권에 대해서 간단히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은둔의 증권사라고 불렸던 한양증권이지만 2019년에 처음으로 비한양대 출신 CEO가 오면서부터 좀 체질이 변하고 이익이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양증권 아무래도 좀 낯서실 수밖에 없는데요. 좀 지점을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증권사가 되겠습니다. 특이하게도 서울에 두 개 지점이 있는 건 당연한데 여기에서도 강남에도 사실 지점이 없다는 게 좀 특이한 이슈가 되겠고요. 송파에만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 지점이 있고 정말 특이하게도 또 안산에 지점이 있습니다. 보통 좀 신도시라든가 좀 부유한 지역들 위주로 증권사 지점이 있는데 비해서 한양증권의 지점 위치는 강남이 아닌 송파 그리고 뭐 분당이 아닌 안산 이런 곳에 지점이 있다라는 거는 정말 이런 개인 고객들에 대한 영업은 좀 특별한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가 배당률 높은 종목들을 꼽아보면은 한양증권은 상당한 상위권에 있습니다. 뭐 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 뭐 이런 은행주들의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배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를 한 9,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작년에도 800원의 배당을 줬었으니까 상당히 높은 배당 수익률 지금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당을 주려면은 결국에는 증권사 돈을 벌어야 될 거잖아요. 어디에서 돈을 벌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 영업에서는 크게 돈을 벌지 못하고 있고요. 이 부분 좀 말씀드리면 크게 증권사의 수익 구조는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위탁 영업이 이제 주식 주문을 대행해서 받거나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다 포함이고요. 아니 뭐 금융상품을 팔거나 해서 얻는 일종의 이런 위탁 영업 수수료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아까 지점도 많이 없었잖아요. 그것도 좀 애매한 곳에 사실 지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크게 매출이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 자기 매매를 통해서 일정한 매출을 꾸준히 올려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시황이라든가 운용 능력에 따라서 좀 변동이 큰 만큼 이 부분은 계속해서 추적 관찰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임재택 사장이 부임한 이후에 이 IB 쪽, 특히 PF 업무를 크게 늘렸는데요. 그러면서 PF 관련 수수료를 크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PF가 뭐냐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부동산 이제 건설을 할 때 이제 증권사도 거기에 신용 공여를 하면서 시행사에다가 일종의 대출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또 ABCP로 좀 유동화시켜가지고 또 다른 데 넘기기도 하고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부동산 대출 시장에 참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을 이끌었던 이제 임원이 있었는데 이 임원이 좀 배임 이슈도 있고 차명 계좌로 그 PF 관련 사업했다라는 이슈도 있어가지고 현재는 사퇴한 상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 갖고 왔던 PF 사업들이 크게 뭐 무리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어서 관련된 수수료 수익은 당분간 유지가 되겠지만 이 PF는 결국에 만기가 돌아오잖아요. 대출이니까 만기가 돌아왔을 때 신규 PF 물량을 가져올 수 있을지는 좀 물음표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향을 택했냐? 이제 채권 시장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채권 시장 쪽으로. 채권을 이제 발행하는 시장을 DCM이라고 하는데, 이 DCM 시장 쪽에서 활발하게 참여해서 채권, 이제 자금이 필요한 뭐 기업이나 기관 단체에게 가가지고 자금을 조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채권 발행 시장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곳은 현재 KB증권이 되겠습니다. KB증권이 이 채권 발행 시장에서는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만큼 한양증권도 여기에 참여를 하면서
같이 돈이 필요한 곳에 기관 이런 채권을 발행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증권사잖아요. 사실 적자를 보기 힘든 증권사 구조인데 그 와중에 그래서 그러면 번 돈을 어디다 쓸 것이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들도 이제 사실 고배당주로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는 인식을 계속 가지셔야 되는데요. 근데 좀 이 부분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최대 주주가 한양학원, 한양대인데요. 이제 그런 가르치는 학원이다 보니까 기부금을 좀 받을 수 있는 사실 좀 명목도 되죠. 이제 좀 한양대에서 일종의 영리 사업으로 했으니까 학교를 위해서 다시 일정 부분 기부를 해라. 뭐 말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근데 주주들한테는 되게 배당을 좀 늘리지 않으면서 기부금을 어느새 20억까지 늘리는 등 이런 식으로 좀 차별이 되다 보니까 소액주주들이 한번 좀 뿔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소액주주들이 우리도 좀 챙겨줘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했는데 그게 작년에 좀 받아들여져 가지고 2023년 4월 달에 배당을 줄 때 일반 주주들한테 800원 배당을 했고요. 외려 주요 주주나 특수 관계인에게는 배당을 700원 오히려 더 적게 이런 차등 배당을 했습니다. 좀 한번 마음을 달래주는 좀 요소를 했고요. 순이익이 작년에 줄었는데도 배당 총액을 비슷하게 가져갔습니다. 이제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보다도 더 돈은 잘 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적어도 작년만큼의 배당은 예상해 볼 수 있다. 뭐 현재 주가가 10,000원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런 모습이라면 9,000원대 주가라면 충분히 매력적인 배당금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양증권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소형 증권사로 자기 매매에 성적에 따른 실적이 좀 변동될 수 있고요. 이제 임근택 사장이 부임한 이후에 임재택 사장이 부임한 이후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주로 사업을 전개하면서 관련된 수익을 많이 쌓았지만 현재는 이에 대한 추가 성장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대신에 채권 발행 시장 KB증권의 1위인 채권 발행 시장을 좀 파고들면서 관련된 좀 체질을 강화하면서 IB 업무를 좀 다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양재단, 최대 주주자 한양재단에 좀 기부금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슈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주 친화 정책으로 또 대응을 하면서 오히려 최대 주주에게는 배당금 덜 주고 개인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더 주는 그런 일도 했기 때문에 고배당주로서의 가치는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2024년 여러 가지 성장할 수 있는 섹터도 많고 하지만 연말 같은 경우에 이런 고배당주들은 한 번씩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은 방안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한양증권에 대해서 안내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한양증권에 대한 이슈 나오면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